어찌됐든 탄핵의 국회 문턱은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든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든 살려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지금 뭐 분당, 뭐 탈당, 뭐 이런 가능성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국민의힘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길의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진중권 교수님? 글쎄요.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분열 분당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수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전혀 안 보이시죠? 네, 전혀 안 보여요. 85명이 지금 똘똘 뭉쳤다라는 건 굉장히 그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찬성이 78%입니다. 80%예요. 이 민심이거든요. 이걸 갖다 정면으로 그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그걸 정치 자산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홍모 이분도 그렇고. 그걸 정치 자산으로 삼고 그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자기들이 잃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게 저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이번에 사실 변화라고 한동훈 대표를 갖다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사실상 좌초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가지고 사실 변화의 희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누가 그걸 갖다 시도하겠습니까? 아니, 당원이 3분의 2의 지지를 보낸 그 사람도 저렇게 날려버리는데. 전혀 없다라는 게 너무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수의 심정은 이거죠. 윤석열을 버렸다. 근데 한동훈은 대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폭망하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갤럽, 리얼미터, 엠브레인 지지율이 다 한 자릿수입니다. 한동훈 대표. 그럼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반 이재명이에요. 민주당은 비명 행사로 다 이재명 일당 체제가 됐잖아요. 근데 반 이재명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의회 폭력적이고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측면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 이재명 후보를 찾는 보수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유승민 대표님도 거론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제 그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탄핵을 거부했던 세력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또다시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민심을 바라보고 민심에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과 민심과 상관없이 그 밑에 그 탄핵 거부 세력들에 영합하려는 이런 후보가 또 부딪히면은 이 결국은 국민들이 딱 보게 되거든요. 저 당이 어떤 당인지.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동안 양당이 다 방탄의 진력을 다하느라고 말로만 민생을 외쳤지.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 윤석열, 김건희 방탄에만 전력을 했어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켜야 되겠다고 한 게 여기서 해방이 돼야지 민주당이 프리해지고 그래서 민심을 따라가면 국힘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국힘은 찬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탄을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기회다. 그렇죠. 이제 풀렸잖아요. 방탄의 굴레에서 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보수당답게, 여당답게. 아까 뭐 반이재명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절대로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이잖아요. 아직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행력을 가지고 지금 말로만 뭐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뭐 주식이 있다, 뭐 트럼프가 또 이제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이 주도를 하세요. 일단 뭐 권성동이 됐건 누가 됐건 그걸 하셔야지 감동이 있지. 여기서 너는 안 되고 이재명 저거 계속 깨자. 그러면 또 방탄이에요. 그런데 지금 먼저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 안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지금 이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내각까지 또 우리 당까지 경제 민생 안보를 진짜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지금 과도기니까 이 과도기 리더십으로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킨다? 그거보다는 빨리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또 찾아야 되겠죠. 반 이재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번에 85명이 탄핵 소추에 반대한 그 근저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한테 통째로 바친다. 이 두려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보수당이 살려면 그 두려움부터 정면으로 저는 부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문제는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렇게 극한이 대립을 해왔는데 네. 한 사람은 탄핵 헌법에 따라 탄핵 소추가 됐단 말입니다. 네. 이제 헌재로 넘어간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부가 혹시 판사님들 들으시면 지금 재판이 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이 지체 없이 절차에 따라 해달라. 다만 국민의힘이 그거다 매달려 가지고 이재명이 빨리 선고받아 가지고 깜빵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아니 대통령도 이렇게 며칠 만에 탄핵 소추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을 법원이 늦춰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발 빨리 해달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겠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든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 네. 우리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진짜 검증된 후보를 낸다면 네. 그러면 저는 보수한테도 기회가 있다. 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목소리를 많이 좀 내주셔야죠. 아니, 많은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막 질렸지만 이재명 대표 저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5년을 가면 이 나라가 괜찮겠느냐 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점을 우리가 반이재명 매달리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공감합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사가 났는데 배는 고픈데 설사는 났어요. 그럼 일단 급한 건 뭐죠? 이거부터 해결하는 거잖아요. 탄핵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은 다른 욕망을 갖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탄핵 찬성 한 70% 나오는데 78%,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가 시간표 내로 네.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67%예요. 이건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둘 다 거부하는 건데 일단은 당장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욕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네. 남은 부분은 이건데 네. 문제는 뭐냐 국힘에서 또 한 번 싸움이 벌어지는데 분명히 후보가 둘로 갈라질 겁니다.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투표할 때 당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죠. 탄핵 끝났으니까 이제 건너면 되는데 이게 안 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 이용하면서 그걸 하는 세력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럼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자꾸 기억이 소환되면서 저 당은 아직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네. 네. 그럼 결국 시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 맞습니다. 거네요, 임 기자님.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